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8강에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자, 프로세스란 기업 내에 자, 원재료, 정보, 사람 등과 같은 인풋을 제품이라던가 서비스,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나 활동들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서비스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자, 인풋이 뭐가 들어가죠? 사람, 설비, 재료, 방법,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아웃풋, 제품과 서비스로 생산이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로 생산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마이클 해머라는 학자가 학자 좀 같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개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었던 학자입니다. 마이클 해머 교수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해머가 정의한 프로세스의 개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각각의 독립 요인들이 맞물려 하나의 공정을 만들어 당연히 뭐한다?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시험에 그죠? 프로세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는 시스템적으로 불만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짓죠. 그렇죠? 뭐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서비스를 운영해서 제공하는 부서까지 전반적인 설계도가 바로 이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의 원칙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자, 평가는 누가 한다? 평가는 고객이 한다. 뭐 가끔 평가는 뭐 기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평가는 고객이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면 기대 대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와 성과 중에 기대가 더 크면 어때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성과가 더 크면 품질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평가는 뭐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관적인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는 자,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일선 직원이나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을 접점에서 응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접점 직원, 일선 직원이죠. 그리고 일선 직원이 그 개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바로 일선 직원이고 그리고 일선 직원을 잘 지원해주는 파트가 바로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고객의 기대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절대 고객에게 과잉 약속을 제공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과잉 약속으로 인해서 고객의 기대가 상승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객에게 과잉 약속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업이 고객에게 우리가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제대로 잘 지켜줘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고객이 만족을 느끼고 만족을 느낌으로써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때요? 충성 고객화가 되는 거겠죠. 다음 고객 개별 니즈에 적응해야 된다. 즉 말하면 이 서비스 프로세스라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요구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에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 직원을 고려해야 된다. 가끔 시험에 아니죠.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 가끔 시험에 직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구를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의 7가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좀 볼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다. 보통 시험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뭐 단기간, 단실, 또 이런 게 좀 나오면 정답이 좀 아닌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 자,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뭐다? 고객의 입장에서 계획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입장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냐면 솔직히 서비스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즉 우리 직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객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는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론적이며 실질적인 과업 성과를 중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해도요. 기업의 수익과 연관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할 때는 뭔가 뭐예요? 많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업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기업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프로세스와 기업의 수익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전체론적이다. 자, 전체론적이며 개별 활동들은 여기 보시면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이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게 부분이 아닌 뭐한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자, 예를 들면 뒤에 가서 서비스 청사진을 하겠지만 자, 서비스 청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원 파트 있죠. 지원 파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 가시선, 상호작용선이 있죠. 그러면 자, 지원 파트부터 이렇게 서비스가 흘러가겠죠. 네. 이렇게 서비스가 흘러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 전체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원 파트에서 접점까지 흘러가는 이 서비스 흐름을 우리가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한다? 조금은 수정되고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과 기업의 최종 목적인 수익과 연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시각에서 전체론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서비스 전달,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때요? 고객이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자, 이 말은 자 보세요. 서비스 시스템, 전달 시스템, 프로세스라는 거는 자, 무형. 자, 서비스라는 게 뭐죠? 무형이죠. 무형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즉, 프로세스라는 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을 뭐 한다? 유형화시키는 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뭐예요?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뭐 물리적인 시설,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지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같은 건 어때요?
프로세스 같은 거는 뭐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고객이 뭐예요? 느낄 수 있죠. 자, 내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진료를 보는데 뭐 여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라고 그러고 뭐 2층 가라고 그러고 2층에서 3층 가라고 그러고 복잡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들을 어때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고객들이 여기는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임과 동시에 보다 전달 시스템의 유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서비스의 특성 하나가 뭐예요? 동시성이었죠. 자, 동시성이기 때문에 뭐 한다? 고객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전달된 것과 동시에 그게 소비가 되는 거죠. 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진료하고 있는 의사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고 그 진료를 받는 고객은 서비스를 소비, 즉 유통하는, 그죠? 그 안에 뭔가 같이 유통적인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건을 그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재고해놨다가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뭔가 상품화과 유통과 분리가 되는데 서비스라는 거는 이런 동시성의 특징으로 고객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다? 생산과 소비가 같이 어때요? 그 중간에서 그런 유통적인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죠. 그 중간에 뭐 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자체임과 동시에 뭐한다? 유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비스 특성이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그런 소멸성 등은 당연히 서비스 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 그 서비스 4대 특성 했었죠. 자, 프로세스는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프로세스 안에 고객이 참여를 하게 되죠. 고객이 참여한다는 거는 그 프로세스를 고객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 자체가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되게 복잡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게 있으면 고객에게 어때요? 고객들이 그런 복잡한 경험을 다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병원에 간다. 그럼 종합병원에 갔을 때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런 경우는 어때요? 고객에게 복잡하고 뭔가 포괄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고객이 그러한 프로세스의 복잡한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고객은 전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제조업은 어때요? 제조업은 내가 상품을 구매할 때만 참여하게 돼요. 근데 서비스는 어때요? 생산과 소비되는 전 과정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프로세스는 구조화되고 정의된 절차에 따르되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게 설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게 설계가 되어야 돼요. 조금은 좀 창의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